자, 그래서 100쪽의 운동의 기록 먼저 보시면 운동이라고 하면 그 정의가 뭐라고?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쵸?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 결국 움직였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우리 과학적으로 정의를 서술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거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속력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하는 거.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혹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다 요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위 만들 때도 시간 단위분의 이동 거리 단위 하시면 되죠. 미터 퍼 세크 나오거나 킬로미터 퍼 아워 나오거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 구할 때도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긴 하는데 이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건 뭐 내가 여기서부터 집에 갈 때 계속 등속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야. 속력이 변하겠죠. 신호등 만나면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신호 얼마 안 남았으면 뛸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어쨌거나 내가 여기부터 집까지 가는데 전체 이동 거리 구할 수 있고 전체 걸린 시간 구할 수 있으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갔습니다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평균 속력 구할 거고요. 요거까지가 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 등자가 등호할 때 등자죠. 같다는 거야. 속력이 일정한 운동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등속 운동의 특징은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랑 시간에 대한 그래프 그려주시면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으로 나올 거고요. 이때 우리 기울기 수학에서 구할 때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으로 구할 거니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 나오는 거죠. 시간분의 이동 거리는 속력이랑 같으니까 이때 기울기는 속력이랑 같다까지. 그쵸? 자,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y축이 달라졌죠. 속력이야, 세로축이. 시간 속력 그래프고요. 요때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이동 거리랑 같으니까 요 밑넓이랑 이동 거리랑 같다까지 설명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그래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등속 운동의 예시 모노레일 무빙워크 그 다음에 스키리프트랑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까지는 요거는 어차피 예시 2 안에서 나오니까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생각해봤을 때 얘네가 전부 다 그냥 일정하게 움직이지 멈췄다 갔다 하거나 빨라지지 않죠. 스키리프트 타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급가속을 해봐. 무섭겠죠. 천천히 계속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애들 등속운동의 예시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그래프 볼 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인지 시간 속력 그래프인지 잘 파악하셔야 되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는 기울기랑 속력이랑 같다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로는 밑넓이로 이동거리 구할 수 있다까지. 됐죠? 요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던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운동해요. 그래서 정지해 있을 수도 있는데 등속 운동할 수도 있다.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변하지 않고 계속 움직일 거다. 됐죠? 요거까지 이야기해줬었고 36km/h랑 10m/s는 외우기로 했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 있어요.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 받아야 돼. 그래서 공기저항 있으면 돼, 안 돼? 공기저항 없을 때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질 거고요. 속력 변화는 어떻게 돼요? 1초에 얼마? 1초에 9.8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상수를 9.8인데 1초에 증가하는 요 속력 숫자만 갖다가 9.8이라고 해주기로 했죠. 중력 가속도 상수 9.8이다 해주시면 되고 자, 요때는 우리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따로 안 배울 거예요. 시간 속력 그래프만 나오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1초에 얼마씩? 9.8씩. 자, 그러면 가로축분의 요 세로축 했을 때 기울기 나올 거고 요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랑 같아야 되고 기울기가 9.8이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가속도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기울기가 속력 변화량과 같다. 요것만 설명해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라는 뜻은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 라는 뜻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속력에 대한 정의죠.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할 때 우리 위에서 설명하면서 질량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여기까지 질량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아직. 그쵸? 질량이랑 관계없이 무조건 1초에 9.8씩 증가할 거야. 그쵸? 그래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든 깃털을 떨어뜨리든 동시에 떨어질 거예요. 1초에 9.8씩 더 빨라질 거거든, 둘 다. 그쵸? 근데 실제로는
우리 실생활에서 그 쇠구슬이랑 깃털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져? 새 것을. 쇠구슬. 그게 왜 그렇냐?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질량의 차이가 아니야. 질량 차이가 아니고 공기 저항을 누가 더 많이 받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때 오래 걸리겠죠.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얘랑 내가 굳었을 때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누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구긴 애가. 왜 그렇다? 질량 차이가 아니라 공기 저항 차이다. 오케이?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공기 저항 받아서 더 느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기 저항 덜 받는 경우에 빨리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를 가정했는지, 그러니까 진공 중일 때를 가정했는지, 아니면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공기 중일 때를 가정했는지 반드시 판단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 있어요. 중력의 크기랑 자유낙하 속력 변화랑은 관계가 아예 없어요. 그쵸? 중력의 크기 구할 때는 무게 곱하기 질량, 무게를 9.8 곱하기 질량이다. 이렇게 구하기로 했고, 중력의 크기랑 무게랑 같은 말이고요. 단위는 뉴턴이고요. 요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9.8이라는 숫자가 이제 우리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비교.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는 자유낙하 운동에서 우리 안 하기로 했어. 시간 속력 그래프 보시면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해요. 반대로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하고 있죠. 이렇게 차이 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내용 괜찮을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실험들은 쭉쭉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우리 여기 문제 유제 4번만 풀었니? 다 풀었지? 1, 2, 3, 4. 1, 2, 3, 4 다 같이 풀었었나? 4번만 같이 했었어요. 다 맞췄어요, 여러분? 나 어제 안 헷갈리고 잘 맞췄어? 요 문제 일단 해주셔야 되고, 요 그래프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간 속력 그래프니까 이때도 민넓이가 이동거리랑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전체에서 평균 속력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에 해당하는 민넓이 계산해 주셔서 평균 속력 구할 수 있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평균 속력 물어보면 지금 0에서 3까지랑 3에서 8까지랑 8에서 10까지 속력이 달라지지만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로 평균 속력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지점에서의 평균 속력이 얼마다? 10이다. 왜? 일정하게 계속 속력이 10이니까. 그쵸? 요때 평균 속력 10이에요. 자, 그런데 요 문제에서 B 지점에서의 평균 속력은 얼마예요? 0이야. 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똑같이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인데 이동거리가 0이라는 건 안 움직였다는 거야. 그치? 지금 요 B라는 상태에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인지 시간 속력 그래프인지 판단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운동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과 에너지 112쪽이네요. 자, 112쪽에 일이다 라고 하면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되고, 힘이 작용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일의 양이 0인지 아닌지 물어봤으면 헷갈리면 그냥 힘의 방향 어딘지 직접 그려보시고 이동 방향 어딘지 그려보시고. 자, 그래서 힘의 작용 방향이 위쪽이고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야. 수직인 경우에는 일의 양이 0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반대로 들어 올리고 비스듬히 올라가면 이 비스듬한 이동 방향에는 수평 방향이랑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랑 둘 다 있는 거죠. 힘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인 게 있으니까 일의 양이 0은 아니다. 그쵸? 올라간 높이만큼 이동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요 거리만큼 이동했다가 아니야. 올라간 높이만큼, 힘의 방향이랑 같은 높이만큼이에요. 그쵸?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는 계단의 높이만큼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랑 중력이 한 일이랑 뭐가 달라? 중력에 대해 어떻게 해? 반대로 내가 들어올리는. 맞아요. 중력에 대해서니까 반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거죠.
중력 2 하면 물체가 떨어지는. 그렇죠. 중력이 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할 때는 일의 양 구할 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든 중력이 직접 일을 하든 이 힘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랑 같아지는 거죠. 중력의 크기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무게랑 같다. 그 무게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9.8 곱하기 질량인 거다. 여기서도 9.8 곱하기 질량이고요. 해서 높이랑 구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1의 단위가 뭐다? 줄이다. 혹은 뉴턴 미터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고 1의 양이 0인 경우에 수직인 경우 있고요. 이동한 거리가 0이어도 당연히 1의 양이 0이고 작용한 힘이 0이어도 이동거리가 0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가 어떻게 한다고? 정지해 있거나 등속운동하거나 오케이? 그 경우에 등속운동하는 경우 우리 작용한 힘이 0인 경우에 일량이 0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무슨 뜻이에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요. 단위 뭐예요? 단위 똑같이 줄 사용해 줄 거고요. 일량 에너지랑 전환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일을 10만큼 해주면 어떤 물체 내가 교탁에다가 10이라는 일을 해주면 교탁의 에너지가 얼마 늘어나요? 10 늘어날 거야. 맞아?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10만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양만큼 전환될 거야. 그래서 단위도 똑같은 거 쓰는 거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있어요. 물체가 나오고 에너지를 구해야 될 것 같으면 얘가 높이가 있는지 아니면 움직여서 속력이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위치 에너지 구할 거고요. 움직이고 있어서 속력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 구할 거고요. 높이 떠올라서 움직이고 있으면 두 개 다 구해서 더 해주실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떨어지고 있는 물체가 내가 여기서 떨어뜨렸어. 지면이 여긴데. 이쯤을 지날 때 움직이고 있죠? 높이도 있죠? 이때 얘가 가진 에너지 구할 때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둘 다 구해서 더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이라서 질량에 비례하는 건 당연한데 속력에 비례하는 거 아니고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 관계 그려보시면 9.8 mh 위치 에너지고요.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인데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 증가하게 될 거예요. 비례해서 증가할 거야. 그치? 높이 증가하면요. 위치 에너지 비례해서 증가해요.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 질량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속력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 써주셔야 돼요. 그쵸? 속력 제곱 썼을 때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으로 비례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속력 아니고 속력 제곱인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 요거까지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는 중력이 일을 하면 물체가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 중력이 물체에다가 저 사과한테 일을 해주면 사과가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근데 움직이게 된 거니까 어떤 에너지를 갖게 돼? 운동 에너지 갖게 된 거야. 속력이 있으니까. 얘가 일해준 만큼 사과가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면 이 떨어진 높이만큼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고요. 떨어지는 중간에도 여기에서 중력이 요만큼 일을 해줬을 거야. 이 높이만큼.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랑 이만큼 중력이 한 일이랑 같아야 되죠. 요 높이를 뭐 h라고 치면 여기서의 9.8 mh랑 여기서의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쭉쭉 넘어가서 단원 평가 문제 122쪽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1번 문제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에 3번이요? 뭐가 틀렸죠? 1분이 아니라 1초고요. 자, 그 다음에 72km 파워는 몇 미터 퍼 세크야? 이번에 몇 미터 퍼 세크죠?
어? 그렇죠, 20. 이거는 외우기로 했어요. 36km/h랑 10m/s가 같다. 요 정도는 외우세요. 간단한 문제면 어차피 이 안에서 나올 거라고. 얘네 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게. 1번은 맞는 얘기고, 그럼 2번도 맞는 얘기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라는 말 자체가 속력이란 뜻이죠. 저렇게 길게 쓰기 힘드니까 속력이란 단어를 만든 거라고. 그래서 속력이 얘가 속력이 빠르다라는 뜻인 거죠, 결국. 그다음에 속력이 빠를수록 다중섬광 사진에서 이웃한 물체 사이의 거리가 넓게 나타난다. 다중섬광 사진은 뭔지 알아요, 혹시? 뭔지 알아요, 다중섬광 사진? 그 움직이는 거 사진. 맞아, 요거. 그러면은 요때는 이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쵸? 사이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속력이 빠른 거다 하니까 5번도 맞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누가 속력이 제일 빠른지 한번 요거 구해보실래요? 다 미터/s로 바꿔볼게요. A부터 E까지 다. A는 속력 미터/s로 바꾸면 얼마예요? 40m. 40m/s 맞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B는 15m/s일 거고, 그 다음에 C는 10이죠. D는요? 그렇죠, 30. 그 다음에 E는? 20. 그쵸? 자, 그러면 답은 구해주시면 2번으로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A랑 B 중에서 누가 속력이 빨라요? B가 빠르네. 그럼 1번 틀렸고. A와 C의 평균 속력이 같다.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할 건데?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구할 거죠. 그러면 걸린 시간이 같은지 보려면 사진 몇 장 찍혔는지 봐야 되네. 6번 찍은 거고, 6번 찍은 거고. 그럼 걸린 시간이 같겠네? 이동 거리도 똑같네요? 평균 속력은 같아야겠네. 자, 그 다음에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아니죠. 등속 운동하고 있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하는 건 누구죠? 여기 A, B, C 중에서 C죠. 자, 그 다음에 C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는 운동하고 있고요. C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아니죠.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으로 나오려면 등속 운동인데 C는 등속 운동 아니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도 한번 문제 먼저 읽어보시면,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하기 위해서 A 지점이랑 B 지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놔요. 그럼 얘가 뭐하냐? 구간 단속이야.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를 재겠다는 거야. 평균 속력 어떻게 된다고? 전체 이동을 나누기 10. 시간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구하겠다. 요거였죠. 자, 그러면 이 도로의 제한 속력이 110km/h고 A랑 B 지점 사이의 거리가 10km래요. 그 다음에 A 지점 지날 때 130으로 달렸고 B 지점으로 지날 때 90으로 달렸고요. 시간은 5분이래.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평균 속력 계산해 주시겠어요? 평균 속력? 120km/h. 120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죠? 12 곱하기 10. 어? 그러니까 5분. 5분이니까 시간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시면 밑에 1시간 될 거고 120km 나올 거고, 평균 속력은
120km/h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자동차는 5분 동안 등속 운동을 했다. 아니죠? 속력 바뀌었죠? 자동차는 90km/h보다 느리게 달린 순간이 없다. 왜 틀려요? 잠깐 먼저 쓸 수도 있어. 맞아요. 몰라서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럼 틀렸다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130보다 빠르게 달린 순간이 없다. 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걸리겠죠. 120이니까. 그 다음에 두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5번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다중 상방 사진 보니까 이거 무슨 운동하고 있죠? 등속 운동하고 있고. 이때 그래프 오른 거 몇 번일까요? 요거는 간단하죠. 1번? 하나 더 있는데? 두 개인데? 1번이랑 5번이네요. 그죠? 시간 속력 그래프랑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이렇게 두 개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이고,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선의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낸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물체 등속 운동한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니까 맞는 말이고, 에스컬레이터랑 무빙 워크 등속 운동하는 예시로 나왔었죠. 기억, 니은, 디귿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죠? 맞아요. 일정해요. 왜? 맞아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는 말은 중력의 크기라는 거고요. 중력의 크기는 무게죠. 무게는 일정하겠지. 떨어지는 내내. 맞죠? 그래서 일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은 낙하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1초에 얼마씩? 9.8씩. 낙하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1초마다 증가하는 속력이 크다. 질량이랑 관계 없다.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힘 끌어당기는 거고, 운동 방향 떨어지는 거니까 같은 방향이죠.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하면 질량 큰 물체가 먼저 바닥에 도달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질량이랑 관계가 없다.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같은 높이의 진공 중이랑 공기 중에서 낙하시킨 건데, 가랑 나 중에 누가 진공이야? 가. 가가 진공이고 나가 공기 중이죠. 자, 그러면 가의 A 지점에서는 쇠구슬의 속력이 더 빠르고 B 지점에서는 깃털의 속력이 더 빠르다. 1번 맞아 틀려? 어떻게 고쳐야 되죠? A 지점에서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이 어때? 같아요. B 지점에서도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은 공기 저항을 받고 있다. 쇠구슬이랑 깃털 진공 중이니까 공기 저항 안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나에서 쇠구슬은 깃털보다 큰 중력을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중력의 크기 자체는 크게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나가 아니라 가로 나와도 맞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의 깃털은 나의 깃털보다 큰 중력을 받는다. 얘랑 얘랑 차이 있어요? 중력의 크기는 똑같아. 9.8 곱하기 질량이니까. 질량 안 변했잖아. 자, 그 다음에 나의 쇠구슬은 B 지점에서가 A 지점에서보다 큰 중력을 받는다. 여기랑 여기랑 중력의 크기 다르게 받을 이유 있나요? 없죠. 똑같을 거야. 같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의 답 몇 번이죠? 이거는 간단하네요. 공기 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이니까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옳은 그래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등속 운동을 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디 구해주시면 되죠? 넓이는 넓인데 어디 구하면 돼?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여기 넓이 구해야 되니까 600인 거죠. 등속 운동하는 동안이니까. 그 다음에 60초 전체 평균 속력 구할 때는 식 어떻게 세우셔야 되죠? 아이고. 60분에
전체 넓이는 얼만데? 900. 계산하시면 여기까지 다 더해주시면 900m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답 3번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이 3kg인 물체 있고요. 6N의 힘을 작용해서 3m 끌어당겼대. 자, 그러면 이를 얼마 한 거야? 이의 양 어떻게 구해야 돼요? 6N 곱하기 뭐 해야 된다고? 다시 3m 하셔야 되죠, 그쵸? 6N이라는 힘 작용해서 3m 이동한 거 해주셔야 되고, 저 3kg 왜 나와 있다고? 낚으려고 나와 있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선. 그쵸? 자, 그러면 6N 곱하기 3m에서 물체 한 일의 양 18줄 맞을 거고요, 디귿. 자, 물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해주었다. 맞죠? 힘 어디로 줬어? 오른쪽으로. 이동 방향도 오른쪽으로. 그쵸? 그러면 일을 해준 거고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58.8이다. 없어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0이죠. 위로 들어 올리지 않았으니까 3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 추를 들어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계산해 주시면 요건 계산해 주시겠어요? 490 오케이. 490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질량이 2kg인 나무도막을 5m 높이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릴 거래요. 나무도막에 작용해야 하는 힘의 크기랑 일의 양. 힘의 크기 얼마 작용해야 돼? 19.6. 왜? 1의 양이 98.6. 뭐야? 아니, 다시 힘의 크기 얼마 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힘의 크기? 힘의 크기. 지금 들어 올리는 거니까 힘의 크기 어떻게 구하겠어요? 뭐랑 같은 거야? 누구의 크기야?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 해야 돼서. 그래서 계산했더니 19.6인 거고, 일의 양은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질량. 일의 양은 19.6 곱하기 높이 하셔야 돼요. 높이 계산해주시면 5m 곱해주면 되는 거죠. 19.6 곱하기 5m 해주시면 일의 양은 98줄이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철수는 무게가 20N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수평면에서 밀어서 2m 이동시키고 1m 높이에 있는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놨대. 자, 철수는 중력에 대해서만 일을 했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그게 뭐라고?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근데 밀기도 했어, 수평면으로. 그러면 1번은 틀렸네. 그 다음에 철수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죠? 20N 곱하기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 구할 때는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하시면 20줄이 맞네요. 일단 2번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 물어봤어요. 20N이냐고. 맞아요? 네.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는 뭐랑 같아? 다시 다른 의견.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뭐 구하면 돼? 무게. 중력의 크기라는 거잖아. 중력의 크기, 즉 무게랑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20N인 거야. 자, 다음 수평면에서 물체를 미는 힘이 10N이라면 철수가 한 일의 총량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들어올리는 동안 한 일은 20줄인 거 됐어. 미는 동안 한 일은 얼마야? 미는 힘이 얼마라고? 10N이라고 4번에 나와 있죠? 10N으로 몇 미터 밀었다고? 2m. 2m 밀었다고. 그러면 미는 동안 한 일의 양은 얼마야?
오, 20줄이네. 4번 문제대로라면. 그러면 두 개 더 해주시면 60줄이 아니라 40줄 나와야 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 5번 가정은 좀 달라요. 한 일의 총량이 240줄이래. 이 240줄이면 수평면에서 미는 일이랑 들어 올리는 20줄을 더해서 240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미는 일의 양은 얼마야? 220줄인 거야. 220줄은 우리 작용한 힘의 크기는 몰라요. 이 작용한 힘의 크기 구해줄 거고 이동 거리는 알아요. 2m. 그럼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야? 110N으로 나와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무게 나와 있다, 질량 나와 있다 라고 해서 수평면에서 미는 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찰력으로 나와 있으면 그 마찰력이랑 같은 건 맞는데 중력, 무게랑은 관계 없으니까 요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15번 가볼게요. 과학에서 일의 양이 0인 경우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갔대. 배낭을 매는 건 힘의 방향이 어디야? 산에 올라가는 거 비스듬하게 올라갈 거야. 어쨌든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네요. 그럼 0 아닐 거고요. 축구공을 비스듬히 차 올렸다. 어떻게 하죠? 힘의 방향 어때요? 약간 대각선으로 차 올렸을 거고 이동 방향도 대각선으로 날아가고 있을 거니까 얘도 0 아니고요.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1m 걸어간대요. 드는 거는 이동 방향, 힘의 방향이 어디죠? 위쪽.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는 건 수평 방향이니까 수직이겠네. 이 경우가 0이에요. 자, 그 다음 수평면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을 1m 끌고 갔대. 끌고 가는 거야. 들어 올려서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니까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같은 상황이죠. 그럼 일의 양이 0이 아닌 거고요. 다음 질량이 1kg인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1m 들어 올렸대. 들어 올리는 건 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 자체는 같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6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이 88.2줄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높이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9.8 곱하기 6 곱하기 높이는 88.2. 맞을까요? 맞아요. 88.2줄이라는 요 일의 양이랑 9.8 곱하기 6kg, 9.8 곱하기 질량, 그리고 들어 올린 높이. 이게 같을 거야. 그럼 높이는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다른 분들 계산해 보시겠어요? 계산 잘 나올까요? 나와요? 요거는 수학이죠? 계산해보시면 1.5m 나왔을까요?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7번 1m 높이의 선반 위에 놓여있는 질량이 5kg인 물체를 3m 높이의 선반으로 올린대요. 자, 요거는 식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일단 힘을 얼마 줘야 돼? 9.8 곱하기 5만큼 줘야 돼. 들어올린 높이는 얼마예요? 1m에서 3m로 움직이는 거니까 높이가 2m네. 맞아요? 높이가 2m 나와야 되니까 계산하시면 98줄 나올 거예요. 이거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18번. 질량이 100g인 추가 있었는데 30c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나무노막이 2cm 밀려 나갔대요. 자, 똑같은 질량의 추를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3cm 밀렸대. 한 일의 양으로 생각해 주시면 일의 양이 2분의 3배 1.5배 된 거죠. 그러면 높이가 몇 배 됐겠어? 높이도 1.5배 됐을 거야. 맞아?
H에서 요 H만 변화가 있는데 이거 전체가 1.5배가 되었다라는 건 높이가 1.5배다라는 거니까 45cm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 30cm였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번. 자,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낙하 높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낙하 높이가 높아지면 밀려난 거리가 커진다 라고 물어본 거야.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나무도막을 미는 것도 1이니까 1의 양이 늘어나겠지? 비례할 거고,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9.8 mH니까 추의 질량 증가하면 밀려난 거리 증가하겠죠?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의 합에 비례한다. 갑자기 합? 합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의 뭐? 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곱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 나무도막의 한 일의 양은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변화량이랑 같다. 위치에너지 변화량인가요? 맞죠? 위치에너지 변화할 거야. 어떻게? 점점 줄어들 거야. 왜? 높이가 점점 줄어들 거니까. 그 에너지 가지고 나무도막 칠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된다. 맞는 말이고요. 위치에너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나무도막을 민다. 일로 전환될 거고.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질량 1kg인 수레를 가만히 놓았을 때 수평면에 놓여 있었던 여기 있었던 나무도막이랑 충돌하고요. 밀어낸 다음에 멈췄어. 오케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를 거고, 수레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수레의 무게에 비례한다. 수레의 무게가 뭔데? 9.8 곱하기 질량이겠네. 위치 에너지 여기에 비례하겠죠? 자, 충돌하기 직전 수레가 가진 에너지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죠? 충돌 직전. 나무도막이 수평면으로 놓여 있으니까 이 수레가 가진 위치 에너지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9.8 곱하기 1 곱하기 5 계산해 주시면 되고, 충돌 직전 수레가 가진 에너지 49줄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무도막을 미는 힘의 크기 98N인지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2를 얼마 해? 2를 몇 줄 해? 49줄 할 거야. 맞아? 몇 미터 밀어? 0.2미터 밀고요. 힘 X 뉴턴만큼 줄 거예요. 이 상황에서 X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X 얼마일까요? 어, 245. 5분의 1이니까 저기다가 5 곱해주면 되잖아. 그쵸? 245.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빗면이 더 높아지면 나무도막이 더 멀리 밀려난다. 나무도막은 미는 일로 전환되는 거니까 높이가 높아지면 에너지 더 많이 가질 거고 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고, 빗면의 높이 10m, 수레의 질량을 2kg으로 실험할 거래. 나무도막 얼마 밀려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랑 일의 양이랑 비례할 거야. 이 수레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랑 비례할 거예요. 얼마 늘어나요? 위치 에너지가?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상황보다 5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위치 에너지 얼마나 늘어나? 4배 늘어나요. 맞아? 높이가 2배 되고요. 질량도 2배 되니까 전체 에너지 4배 늘어날 거고, 그러면
원래 밀었던 거 0.2인데 이 0.2도 4배 해주시면 0.8m 밀려나는 게 맞는 말인 거죠.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A와 B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건데 A와 B의 운동에너지 B를 물어봤어. 다 계산하고 있을 건 아니죠? 질량 몇 배 돼요? 2배. 그 다음에 속력은? 2분의 1배. 그럼 속력의 제곱은? 속력의 제곱으로 구하면 4분의 1배야. 그럼 전체 운동에너지는 A랑 B랑 몇 배 차이 날까요? A에서 B가 될 때 절반으로 줄어들겠네. 맞죠? 그럼 A랑 B의 운동에너지 B를 구할 때는 2대2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옆에 22번 문제 볼게요. 질량이 2kg인 수레가 있었고요. 수평면에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무게가 10N인 나무도막을 2m 밀었대. 그리고 정지를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레가 8m로 이동하게 된다면 나무도막을 얼마나 밀까 이거야. 맞죠? 자, 속력이니까 2분의 1 mv 제곱 이용하면 되는데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총 몇 배 늘어날까? 속력이 4배인 거니까 속력의 제곱이 16배일 거고 2분의 1 mv제곱 운동에너지도 16배 증가하겠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16배 증가하겠네. 나무도막을 미는 이 거리도 16배 증가하겠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23번 보시면 가화강치 장치를 했고 수레를 나무도막에 충돌시키고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속력 제곱에 따라서 밀려난 거리를 나타낸 거고요. 자, 일단 설명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했고 1번 보시면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나무도막의 한 일로 전환된다. 너무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겠네요? 자, 수레의 속력이 5m/s일 때 수레의 운동에너지 얼마인지 물어봤어. 계산하시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5의 제곱. 계산하시면 얼마죠? 50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 수레의 운동에너지랑 비례하는지 물어봤어요. 맞을까요? 운동에너지 전체랑 비례하는 거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한다. 어떻게 고치셔야 되죠? 속력이 아니라 그렇죠.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4번이 답일 거고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힘의 크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될까요? 이 중에 아무거나 갖다가 한 번씩 세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0.1 v 제곱 나와 있으니까 그냥 0.1로 하면 되겠다. 0.1이랑 힘의 크기 구해야 돼. x 곱하기 0.1의 속력일 때 얼마 밀었대요? 0.4m 민대. 0.4 이게 같아. 맞는지 계산 한 번만 해보실래요? x가 0.5가 나오는지. 나와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24번 문제. 질량이 0.5kg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지면에서의 속력이 14m/s래요. 자,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에 문제에 높이는 없긴 하네. 사과가 0.5야. 높이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일까?
이거일 텐데 높이 계산하시면 혹시 얼마 나오나요? 계산하기 싫게 생기긴 했다. 계산했어요? 몇 미터 나와요? 아닌데 소수점이 어디 잘못된 거 아닐까? 100이야? 내가 잘못 계산했나? 십 10m 맞아? H 10 나오는 거 맞을까요, 얘들? 오케이. 높이 10m 이렇게 지금 여기는 높이가 없는데 사실 높이 구해라 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높이 구해주시면 되고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9.8 곱하기 0.5N이죠. 그래서 0.5N 아니고 9.8 곱하기 0.5다. 4.9일 거고요. 중력이 사과의 한 일의 양. 위치 에너지랑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죠. 얘랑 똑같이 49 나오는 거 맞을까요, 지금? 49 나오니까 1의 양 49줄 맞을 거고 사과는 떨어지면서 사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떨어지면서 속력 가지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 맞죠? 중력이 사과에 일을 해서 사과가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되었다. 니은이랑 디귿 골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문제 괜찮죠?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일단 10분 쉴게요.